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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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아까 성함을 안 여쭤봤어요. 장승구요. 네네, 장자, 승자, 구. 네네, 승리, 승자 할 때. 아, 네, 이을스.
예? 이어서. 예. 예. 혹시 본명이 있으십니까? 현각. 현각 스님. 네. 아, 현각 거사님요. 예. 저기 보림소는 서울서는 카페로 전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림소는 서울서는 카페에 들어가면 저기 손원장 법문가 글이 있지요?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거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요거 좀 문제 상황 나왔으니까 요거 좀 골라서. 네. 자, 거기 보면 제가 어제 글을 올려놨습니다.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잘 굴리는 도반님들께 합장합니다. 아래 내용을 원노트에 쓰고 매일 봅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잘 굴리는 분이 정말로 최고로 공부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요. 자, 원노트 쓰기에 보면 1번서부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정시연학기 견성 성패의 이르기 깨어서 생활할 때 순전하게 모습동식 생활하기 굴리기 꿈속에서 순전하게 모습동식 생활하기 굴리기 죽을 때 공유하지 않고 성순하게 가기 도서천에서 만납시다. 나는 생활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와 좋은 도반이 될 것이다. 나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공부의 장소로 바꾼다. 일과 물리기,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생활하기를 빕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공부살이, 나의 경험, 나의 실천이다. 예. 요 7가지를 원노트에 써놓고 매일매일 보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그 수행 그 방향 또는 그 해나가는 방법 또 나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이 늘 자기가 이거를 읽음으로 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방향성을 딱 붙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경각기 이거는 정견이지요. 보림선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간에 보면 그럼 정지견이 무엇이지? 정지견이라는 게 뭐야? 정견이라는 게 팔정도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 즉 공리를 밝게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것이 공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지견을 갖고 꾸준히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견성을 하게 됩니다. 성품을 보게 되죠. 자기의 성품. 그래서 또 성품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성품을 어떻게 한다? 그걸 성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태요. 성태요. 이 성태를 기르는데 어떻게 기르느냐? 죽을 때까지 기르는 겁니다. 이 성태를. 그 능엄경에 그 안한전자가 마든가의 그 주술에 이제 끌려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울면서 그랬죠. 내가 그 말하자면 제가 부처님 법문만 맨날 듣기만 듣고 말하자면 그걸 직접 깨달아서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태입니다. 성태 기르는 방법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태를 기르는가 알 수가 있죠. 성태를 기르려면 제일 처음 알아야 되는 게 영기와 공성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모두 헛것이구나, 빈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갈 때 성태가 길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금 현재처럼 깨어서 생활할 때 순일하게 모습공식하고 새말귀를 굴리기.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밤에 꿈을 꿔. 꿈속에서도 모습공식도 하고 새말귀를 굴려. 꿈속에서는 다 잊어버리죠. 깨어있을 때는 이것도 모습공식도 생각하고 새말귀도 생각한다지만 꿈꿀 때는 싹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꿈꿀 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죽을 때 혼미하지 않게 가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해서 죽을 때 성성하게 가기를 원을 세워야 돼요. 이 말하자 공부의 결과거든요. 내가 평생을 공부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몸벗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 혼미하지 않고 성성하게 가기. 그래서 우리가 다 어디 가서 만나자고요? 도솔천에 가서 만나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더 합시다. 도솔천에 갈 때는 이런 모양으로 안 만나죠? 이거는 이제 여기 지금 현재의 인연과 조건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 몸을 벗어버리면 또 다른 몸으로 해서 이제 도솔천에 가게 되면, 그런데 이제 공부를 꾸준하게 하면은 가서 이제 아이고 도반 만났다고 좋아하겠죠. 알아보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는 새말귀를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와 좋은 도반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자면 마음의 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새말귀를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와 좋은 도반이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새말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남을 인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수행이라는 것이 지혜와 자비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먼저 내가 지혜를 닦으면은 어떻게 회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양을 하게 되는데, 또 회양을 하려면 자기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알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 나의 일상생활을 내 스스로가 공부의 장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러 어디 멀리 떠나서 공부를 하러 가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갔다 오면은 도루묵되지요. 일상생활을 하면 또 도루묵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공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쓰는 그 몸과 마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가정, 이것이 전부 뭐다? 선방이고 법당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서 나의 일상생활을 공부의 장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일과 굴리기,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새말귀를 굴린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공부 살림이 있어야 돼. 어디서 들은 얘기, 부처님 경전, 조사어록 이렇게 다 좋은 말씀이지요. 좋은 말씀이나 그것은 조사님의 살림이고 부처님의 살림이고 백봉 선생님의 살림이지 내 살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불로 삼아서
등불로 그 성현들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나의 살림살이를 백봉쌤 늘 얘기하시기를 커피 숟가락 반 조각만이라도 내 살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내 살림을 꼭 가지기.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내가 변화가 돼야 돼. 이 공부를 하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변화가 돼야 돼. 사람도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렇게 되면 그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변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변화. 그 다음에 그 가르침에 따라 실천, 나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매우 매우 중요한 공부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꾸준히 해가야 진짜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이 세상에서 가장 통 큰 투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투자는 자기 변화입니다. 자기 변화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할 때 변화가 옵니다. 즉 진리를 바탕으로 할 때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스스로 꾸준히 일과를 연하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 전반 시스템이 바뀐다 해도 근본으로 돌아가서 근본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중요한 목적이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되는 상호협력과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경험하면서 건강하고 따뜻하게 소를 잘 누려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주인이 되시다. 영만 자성을 가지십시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통 큰 투자는 자기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려면은 그냥 대강대강 해갖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변하면 죽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이 변화라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 변했나, 이거 죽을 때가 다 됐네, 죽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변화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히 우리 중생들이 변화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 변화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할 때 변화가 옵니다. 그전에는 변화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깔짝깔짝 하는 것이죠. 물거품 몇 개 꺼졌다, 생겼다 꺼졌다 하는 변화지, 그런 것을 우리 선언에서는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 밑바닥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 이것이 진정한 변화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인연과 조건이 되어서 전부 나의 생각과 행동 반경이 다 변해버리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리를 바탕으로 할 때 근본적으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선언에서 공부하는 핵심 요인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알갱이죠. 알맹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매일 스스로 꾸준히 일과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이제 꾸준히 우리가 법회 참석하고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일과를 우리가 2011년도에 여기 개원이 돼서 일과 굴리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이제 계속 강조를 했는데 말을 탁 듣고
제가 정지문자를 2011년 우리가 10월 9일 날 여기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아침 6시에 정지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일과를 굴립시다 이랬을 때 금방 바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몇 년이 지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의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일과를 꾸준히 굴리면 그 일과를 굴리는데 오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스스로 체험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신심도 나고 공부도 더 할 마음이 생기겠죠. 요새는 그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도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너무너무 바뀝니다. 지금 백봉 선생님이 그때 1976년도에 말씀하시기를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당신이 돌아가신 뒤 50년 뒤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이 새말기가 꽃을 피운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우리도 처음 법회 시작할 때는 여기 오프라인에서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지금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부산, 울산, 또 저기 대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더 발달이 됐죠. 어떻게 하냐면 1대1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줌이라는 걸 통해서. 아까 그 저기 차 타고 오면서 무령거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무령거사님이 1981년대 그 도쿄 엑스포라고 하셨습니까? 네. 도쿄 엑스포를 갔더니 그 뭐지요? 내비게이션이 나와 있더랍니다. 1981년도에. 그래서 그걸 또 보고 이게 진짜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2020년 아닙니까? 2020년인데 지금 내비게이션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될 것.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못 가지요. 또 내비게이션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거 어디로 가냐고 먼저 가본 사람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물어보고 어쩌고 해가지고 가는데 요새는 주소만 찍어 전화번호만 찍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비 하나만 봐도 그러면은 지금 그 1981년도에 동경 엑스포에서 내비게이션을 봤는데 지금은 너무나 일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그 40년 동안 변해온 것이 아마 2030년 정도 가면 그 40년 변한 게 아마 10년 안에 다 변해버릴걸요. 10년 안에 다 변해서 대변혁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은 아날로그 시대를 거쳐서 또 IT 시대 초창기를 거쳐서 아주 발달된 거를 거치기 때문에 이 전 세대에 걸쳐 있는 우리 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는 그런 거를 기능적으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지요. 기능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으나 지금 이 근본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근본에 따라서 행동하고 사고하고 하는 것은 훨씬 이 공부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아이들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도 근본으로 돌아가서 근본은 시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라는 것. 더욱더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되는 4차 산업혁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상호협력과 창의성이 크게 나눠보면, 그러니까 상호협력하고 창의성이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 때 그럴까? 그것이 이제 만약 공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 가능하죠.
우리는 이제 지금 얘기하면 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공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인연과 조건들이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뿌리가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거든. 그런 말하자면 사고방식의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산업혁명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아마 도태되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노트에 써서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정지견을 뭐 당장 갖고 견성을 당장 하고 성태를 당장 길고 이것이 아니라 자꾸만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보면은 내가 갈 길이 눈앞에 훤히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제가 지금 해야 될 말하자면 해야 될 것이 지금 이제 경부고속도로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갈 길이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무슨 뭐 어떤 고속도로를 가야 내가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어느 지점에 있어요.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어느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 있으면 지금 여기서 그 IC 그 중앙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그 IC를 말하자면 IC를 통해서 그 위에까지 딱 올려주는 역할. 여기 선원은 법회는 딱 그 길을 헤치고 그 말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다시 그거를 오류를 범하는 것을 다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가서 그 IC 위에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큰 길, IC를 딱 올려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여기 선언에서 할 일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가는 거는 본인이 가야 되지요. 그것은 본인이 가야 됩니다. 본인이 가야 되는데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냐? 선지식의 바른 법문, 그 다음에 그 지혜 있는 방편, 그리고 서로 탁마할 수 있는 도반,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같이 어울려서 고속도로를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선언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오늘 형갑 거사님이 새로 오셔서 선언, 우리 보림선언 서울선언을 잠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거 지금 책자 있으시죠? 자, 책자 한번 보십시오. 책자를 보시면 그 1페이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간 서울선언은 부처님의 바른법을 널리 알리고 백공 민주주의로서 정한 생활들을 수행하고 백만 자손을 밝히는 본을 세우고 정리하는 영향. 예. 그러니까 우리 선언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수호하고 또 널리 전법하고 방법은 새말기로 수행 방편으로 원은 뭐냐? 백만 자성당을 밝히는 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페이지에 나아갈 길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자성개발, 백만 자성등 밝히기, 생활기, 밥 먹고 일하는 것이 견성의 교회라는 새로운 화두, 청정도량, 개정과 운영의 투명성, 인류의 양성, 새로운 선언화, 누구나 수행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성공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선문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감.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나아갈 길은 자성 개발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진짜 나를 되밝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편은 새말기입니다.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로운 화두입니다. 이때까지는 공부와 수행과 생활이 분리가 되어 있고 현재도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많고, 특히 제가자는 분리가 되어 있으면 죽었다 깨도 공부할 수 있는 말하자면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 수행의 방편이 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선문화인데, 선이라고 하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우리는 지금 여기 보림선언에 계속 오시는 분은 이제 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문턱이 높다고 생각은 하시지 않을 겁니다. 각성거사님이 선이 뭐지요? 예, 자기 자성을 되찾는 거, 진짜 나 찾는 것이 선이거든요. 근데 나 아닌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출가했다, 제가했다는 나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 그래서 나 아닌 사람이 없고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나 나를 되밝힐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문턱을 무조건 낮추어야 된다. 이 선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그런 고정된 관념을 일단은 부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턱을 낮추어서 누구나 휠체어 탄 사람도 또 노약자도 또 누구나 말하자면 왜 문턱이 없으면 이렇게 드나들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턱을 낮추어야 된다. 그래서 또 선한다는 사람들 보면 되게 좀 고립되고 외로운 이런 그걸 많이 갖거든요. 혼자서 그걸 한다, 수행한다라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선을 공부한 사람일수록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뿌리는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불어서 살아간다. 더불어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가는 따뜻한 선문화를 만드는 거. 그렇게 이제 이게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그 다음 백범 김기추 거사 소개 한번 읽어보실까요? 1908년 부산 동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한민민주운동을 합니다. 일제에 부산 홍수에서 보격되었습니다. 이후 1940까지 힘없는 방식을 받다가 대관을 만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사업등으로 여러 사회활동을 하다가 56세 여름에 불록을 만나서 문자를 가지고 정기 1년인 1964년 학교를 답하고 학년으로 하였습니다. 1965년 금강경 강서를 출간하였고 인천고사님에서의 대중소설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에서 포교에 전용하였습니다. 청천한 대인 신문으로부터 출가를 거둬서 제자에 머물러서 부산에서 최상 공무원을 서하여 수많은 물자를 지도하고 보살성님을 불게 되죠. 한국의 융화사로 이끌어졌습니다. 특히 1976년 새로운 수행 방법인 새말기를 주장하였습니다. 1985년 지리산 기획의 고등선언에서 학의 철학을 주장하는 중 여하시 최초고 무엇이 최초의 구절인가를 발견하고 마지막 살고 78세를 이루고 부적하였습니다. 조선은 문광명왕성, 유마경 대왕, 벽원, 선문경 성묘원, 전 15원,
절대성과 상대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선생님 소개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한국에서 출제가자를 망령하고 선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은 다 아시는 굉장히 한국의 유마거사라 불리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선지가 매우 밝아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도인이다. 이런 이제 세상에 계실 때 그런 말씀을 쭉 듣고 계시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수행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돼 있죠. 보림선언에서 수행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본론으로.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워라 놓아라 하는 말을 많이 듣지만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말은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행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수행했는데 하는 상태를 자식장에 지니어 놓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괴롭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돌고 나고 불안하고 옳다 있다 없다 하는 온갖 불멸만상이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또한 명예나 질서에 대한 의심을 자제하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버립니다.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지만 항상 내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내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본다? 사실 그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고통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그러면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통해서 정견을 가지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죠. 모든 모습을요. 실제로.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뭐지요? 예? 예.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죠. 자체된. 모든 모습의 본성은 뭐다? 공성이거든. 그것을 이제 풀어서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말로 풀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말로 풀어놨는데 그걸 한마디로 딱 하면 일체 모습의 본성은 공성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리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 우리가 고통에서 해방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수행의 특징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기. 생활의 길을 보내고 세계적인 도전과 수행. 삶의 현장에서 살아 활동하는 공부. 장식장 진열 공부. 말과 무정관념의 공명인 공부. 생활과 밀려드는 공부를 지향.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 지혜와 자비가 점점 자라면서 내가 바뀌고 나아가 세상이 바뀌는 공부. 예, 우리 지금 선언에서 하는 수행의 특징입니다. 공부의 특징.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새말기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이론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수행하는 것. 그 다음 삶의 현장에서 살아 펄떡이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보림선언의 보림선언이 나아가는 그 수행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행의 요소 한번 읽어보시죠. 배우고 공부의 이론과 바탕 방향을 익히고 생활 속에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고 느끼기, 굴리고 생활하기 굴리기. 네, 수행의 요소는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배우고 정견을 세우기 위해서 정견을 마련하는 것. 익히는 것은 그 정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직접 연습해서 직접 체험하기. 그 다음에 굴리고는 그 체험이 되어야 새말기를 굴릴 수가 있다.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자,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한 번만 다 따라 해보십시오. 시작.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예,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그렇게 딱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딱 각이 선다고 하나요? 각이 딱 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수행의 방법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를 통하여 공부의 명확과 상관을 마련하고 노반반과 함께 배우고 정리하는 목표에 꾸준히 정착하기. 예. 그 다음 이렇게 수행의 방법의 법회, 새말기, 모습 공식 지금 이렇게 크게 그 다음에 일과 매일 스스로 수행하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크게 나누어서 여기 간단하게 요약분만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새말기 한번 보시죠. 시작. 1970년대 백봉 중지주보사가 추천한 새로운 수행방법입니다. 새말기를 정하는 장치, 새말기는 한 시대가 아니다. 내가 나아가는 50년 후, 그리고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새말기가 소식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말기는 서서를 통하여 공부의 인격과 바탕을 마련하고 내가 부처님을 인정하고 믿어서 부처님을 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새말기는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상생활의 바로 수행입니다. 밥 먹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공부하고 분야하고 손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새말기는 무엇을 잘 불리자 바탕을 낮추자는 말투로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한결같이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의 진길입니다. 예. 요것이 이제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는 워낙 요약을 해서 굉장히 축약을 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말기는 가정을 가꾸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말기는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말기를 굴리려고 하다가 보니 직접 그 새말기를 바로 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마련을 해야 되냐?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사다리라고 하는데,
새말귀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 필요해. 무엇을? 연기와 공성을 직접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연습을 해서 자기가 체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을 모습 공식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말하자면 방편을 설정을 만드는 겁니다. 새말귀를 가기 위한 하나의 사다리지요. 사다리. 요거는 연기와 공성을 이해하고 실제로 파악하기 위한, 이거는 직접 새말귀도 직접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하는 방편이지만 모습 공식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모습 공식을 꾸준히 이렇게 하게 되면 스스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공리, 비인이 이치가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이해하고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스스로 연습해서 파악한 그 과정이 없이 본인이 말로만 듣고 말로만 그거를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부처님의 그 공성에 대한 법문이 있다고 해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 자기의 인연과 조건 따라 다 다르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다 다르게 이해를 하니까 공성에 대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공성에 대한 그 이치를 자기가 이해를 하려면 자기의 체험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은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삼법인을 말하자면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습공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하다. 모습은 그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분리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의 원리를 사실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의 원리를 모습 공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습 공식은 삼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식입니다. 삼법인은 불교의 기본적 장점을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교의이며 일체 만법의 속성이라는 세 가지 법의 속성을 말합니다. 법이란 법의 도장으로서 불교의 진리를 판별하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재행우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을 생각한다. 일체되고 무지정에 생겨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재행무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지체가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쉼없이 변화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고 비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고의 원칙이다. 따라서 올바른 지혜로 무지에서 벗어나 지차선 여인으로서 완전한 평화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습 공식으로 연습하면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바꾸시고 멈출 수 없는 것을 관찰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면 멈추고 멈추면 통찰하게 되는 것으로 지혜가 밝아집니다. 지혜가 밝아지면 공부의 문학과 바탕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수행하면 일상생활에서 생활계를 저절로 부리게 될 것입니다. 예. 요 모습 공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이제 쭉 그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법문을 들어가면서 이 모습 공식으로 말하자면 실제로 연습을 쭉 하는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편을 실제로 모습 공식을 방편을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제가자들은 그 지금 형각 거사님도 지금 장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곳이 공부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법당이 되고 선방이 되어야만 공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매일 스스로 수행하기. 매일 스스로 혼자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것이 수행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과 굴리기라고 합니다. 날일자에 과제할 때 그 과. 일과 굴리기. 자, 그 일과 굴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가정과 일터가 법당이고 몸과 마음이 선방입니다. 매일 스스로 유익 수행합시다. 예불 매일 예불성으로 예불성으로 분성하라. 생활하는 모두 다름으로 안 맞은 시간에 예불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을 권하거나 다음 앞에 사이드 옥당 이용하는 명상 매일 아침에 일어난 후 자기 전 명상하기 발언 원노트 쓰기 원노트 매일 보기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결정과 이정표 추원 나와 가족 다른 이들이 매일 추원하기 따뜻한 마음이 강물처럼 흐르는 감사 매일 감사 노트 쓰기 땡스가이지 앱 이용 당한 행복의 시작 자기 성찰 실천 생활 속에서 모든 공식 연습하기 생활기 굴리기 모든 수행 방법은 자신을 교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네. 보림선언에서 하는 모든 수행 방법은 자기 자성을 되밝히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 무엇이 되어도. 그래서 이것이 사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부 따로 하러 가고 나 여기 사는 거는 따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화도 내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돈도 벌고 아도 키우고 뭐 거사님들은 술도 자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뭐다? 수행입니다. 수행. 사는 것이 곧 수행이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가 법당이고 내 몸과 마음이 바로 선방이 되어야 된다. 유마경에도 나오죠. 일체처가 모두 도량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스스로 혼자서 남이사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꾸준히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불인데 지금 이제 그 백봉 선생님이 요 예불송을 선시로 예불송을 만들어서 저희가 벌써 한 1970년대에서부터 이거를 했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죠. 벌써 40, 50년 가까이 됐는데 요 예불송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절에서 하는 예불을 하면 너무 길고 그리고 뭔 말인지도 잘 몰라요. 막 한자로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쁘게 그걸 어떻게 다 할 수가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불을 하면 자기 성품을 첫째 이유는 자기 성품을 계속 되밟히는 말하자면 뜻이라야 된다. 내가 이거를 하면 내 성품을 자꾸 되밟혀야 된다.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는 거사님들이나 우리 보살님들은 전철 안에서도 하거든요. 왜냐면 암송을 하니까 전철 안에서 보통 30분에서 3, 40분, 1시간씩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출근한다고 너무 바쁘면 어디서 하느냐? 그냥 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면서 예불을 하고 또 그분들은 전철 안에서 하고 걸어가면서 예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에 맞춰서 이 예불이라는 것은
수행 방편 중에 가장 중요한 수행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깜깜한 밤에 등대가 빛을 딱 비추어줘서 자기 갈 길을 말하자면 비춰주는 것과 같은 것이 예불이에요. 예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는 명상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명상이라고 했는데 저는 좌선이라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자기 전 하루에 1440분 중에 1400분은 무조건 일하는 데 쓰시고 40분만 꼭 자기 시간 가지기. 그 다음에 아까 그 원노트에 씁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노트입니다. 원노트에 쓰고 매일 보기. 이거는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열정이면서 이정표가 됩니다. 내가 그 수행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또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원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공부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뭐가 필요하냐면 늘 에너지원을 받아야 돼요.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말하자면 전기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원이 뭐냐면 원이에요. 원. 나를 이끌고 가는 원. 그래서 그걸 열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열정과 이정표. 그 다음에 축원할 때 맨 먼저 축원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나요. 사람들이 축원한다면 맨날 남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바로 서고 그 다음에 남을 축원하십시오. 어떤 분이 지금 선언에 오신 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물어봤거든. 축원할 땐 제일 먼저 누구를 축원하지? 이러니까 다른 사람을 제일 먼저 축원한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예끼 이랬구만. 자기를 제일 먼저 축원을 해야지. 자기를 나를 제일 먼저 축원을 하고 그 다음에 축원하라. 내가 그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를 먼저 축원을 하고 남을 축원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분노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굉장히 차고 딱딱해져요. 그 얼음덩어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다쳐요? 자기가 다쳐요. 제일 먼저 자기가 다쳐요. 근데 믿고 정말 내가 썩내는 마음이 많고 이렇게 되면 그거를 자꾸 축원을 하게 되다가 보면 그것이 이렇게 녹아요. 이렇게. 정말로 녹아요. 너 본인이 알아요. 녹아서 따뜻한 물이 돼서 흘러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따뜻한 마음이 강물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요 감사노트는 효유 박사님 감사노트 쓰십니까? 매일매일? 매일 쓰지만 예, 자주 씁니까? 일유 박사님은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 씁니까? 각성 박사님? 요즘에 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예. 수림이는 하루에 10개씩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감사노트를 매일 쓰면은요, 정말로 작은 데서 만족이 일어나요. 조그만 데서 만족이 일어나고 겸손해질 줄 알아. 이 감사노트를 쓰면. 조그만 데서 만족을 하면 참 이상하게 조그만 데서 자꾸 만족을 하고 마음이 자꾸만 겸손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거지요. 조그만 것에 만족을 하고 겸손하다 보니 그냥 그게 만족감이 자꾸 커져서 그냥 행복해지는 거야. 아, 이만만 해도 감사하지, 이만만 해도 감사하지, 이렇게 됐으니까 감사하지, 저렇게 됐으니까 감사하지. 그래서 자꾸 하다가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남하고 비교를 해서 자꾸 상대적인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나, 상대적인 빈곤이지요. 상대적인 빈곤에 자꾸 빠지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감사 노트를 쓰면 하나도 안 변했어. 내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네. 형각 거사님, 부자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복의 시작이라고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요. 그때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조그만 것에서 자꾸 만족을 할 줄 아는 힘이 생겨야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맨날 헐떡거려, 맨날 모자라, 맨날 바빠 이러면 그러다가 죽어버리거든.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봐. 내가 헐떡거리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냐? 내가 말하자면 바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대구에 소극장 대표를 하고 있는 묘광이, 그 묘광이 그 말이 항상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소극장 대표하지, 디렉하지, 배우하지, 극본 쓰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꼭 그 주말 정진하고 그 동학의 정진 꼭 참석하지 않습니까? 새말기 모임에도. 그래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이렇게 쭉 올라올 수 있냐니까, 시간이 되냐?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은, 내 시간 주인은 누구다? 자기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묘광이가 그 얘기를 한 게 한 45살 정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니는 정말로 세상 이치를 깨달았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1순위에 두느냐, 그 1순위에 내 시간을 얼마나 분배를 하느냐, 이게 이제 본인은 딱 각이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극장도 그렇게 다 일으키고 대표도 하고, 거기 그 배우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버물려서 갈 수가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천이라고 되어 있죠. 그 생활 속에서 모습 공식 연습하기, 새말기 굴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습 공식이라는 것도 모습 공식을 또 배워야 되죠. 법에 와서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첫째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익어지고 자기가 이해가 되면 이제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순서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회다, 새말기다, 모습 공식이다, 일과 굴리기다 하는 것은 뭐를 하려고 하느냐, 내 자성을 되밟히려고 하는 거다. 이걸 해서 내가 운수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 새끼 잘 되게 해야지,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의 자성을 되밟히기 위한 말하자면 방편이고, 요거를 잘 하면 옵션으로 따라오는 게 있죠. 옵션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침 흘리면 안 됩니다. 어디에? 주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현각거사님이 처음 오셔서 요 안내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0분 쉬고 좌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